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토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잔바리들의 특집입니다. 잔바리 둘과 전 의원님 마이크를 예. 자기 입에 가깝게 대세요. 예. 이게 똑바로 이걸 또 올려 이렇게 사가도. 자, 잔바리 두 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전이 아니지. 지금도 부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잔바리 1번 강성필.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2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정구승 변호사 어서 오세요. 이름조차 희미해지고 있는 잔바리 2번 정구승입니다. 그리고 고양 출신이시죠? 네. 고양 홍정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안경을 안 끼고 오셔가지고. 아, 네, 저 근시 안경만 끼고 있어서 제가 노안이 왔는데 이게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얼굴은 죄송합니다. 젊으신데 노안이 와가지고 예, 40대를 40대 쓰고 오셔야 되는데. 예. 아니, 오늘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둘 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분 두 분 모시고 우리 최진범 교수님도 지금 그 백내장. 투혼 중이잖아요. 부상 투혼. 네. 근데 저는 투혼 중인 사람을 이렇게 밝은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이쪽 오른쪽이 안 보이시나요? 오른쪽이 왜 그러니까 네가 안 우파는 안 보여? 보는 거야, 이 네가 안 사람. 보여. 무조건 좌파만 보고 하는 우파는 거야. 안 보여. 네. 네가요.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이게 세 분과 함께 네. 즐겁게 시작해보면 뭐 잔바리 특집이 제일 재밌어요. 정구승 변호사는 추석 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어디도 못 가고 이제 예. 당직처럼 이제 그 긴급하게 상담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네네네. 있으셔서 돈 벌고 있었다 이런 예, 얘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광주 갔다 오셨죠? 네, 제 고향 광주 네. 가서 나의 고향이기도 하다고요. 거기는 좀 옆에 화순 자꾸 이 좀 불편합니다. 물론 제가 그 전남 화순을 사랑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자 네. 저희 근본이 전남 화순이지만 네. 이제 저는 일단 메트로폴리탄 광주 광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왜 그래? 제가 메트로폴리탄 시티홀에서도 이제 2 years for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2 years 4는 뭐예요? 네, 하다 보니까 전치사가 잘못 나왔습니다. 여튼간에 네. 호남의 민심을 조금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네.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이 네. 이렇게까지 떠들 일인가? 두 번째, 네. 아니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네. 나온다는데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세 번째,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되는 거야? 뭐 한간에는 뭐 우리 어베전스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이제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나온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듣고 있죠. 또 뭐 김민석 총리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훈훈하게 네. 대통령 바뀌고 주식 올라서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별 재미는 없네요. 네. 홍정민 전 의원 고향이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고향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고향. 양. 예. 네. 아, 네. 그 저희 이제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네. 미디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냉부에 뭐 네. 관련해서 막 너무 시끄럽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 관심.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 설 때나 이런 다른 명절 때는 정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정치 얘기는 별로 없었고 네. 이제 뭐 민생의 뭐 쿠폰이라든가 뭐 그런 거 좋다. 그리고 아까 주식 올라서 좋다. 이제 뭐 개장하면은 또 더 오르지 않을까. 그 추석 사이에 미국 주식이 엄청 올랐거든요. 네. 미국은 맞아요. 휴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네. 좀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막 현수막도 걸었는데 나라 걱정 때문에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지난 설에 지난 설이 이제 1월 초였는데 네. 1월 말이었죠 말. 네. 그 계엄 직후에 막 진짜 나라 걱정을 엄청나게 시킨 당이 네. 이번에는 걱정이 별로 없고 뭔가 이렇게 막 소비도 되고 뭔가 기분이 좋은데 웬 나라 걱정을 자기들이 이렇게 뭐 된다고 하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잘하네 뭐 이런 할아버지들도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야 국민의힘들은 민심을 어떻게 네. 읽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민심은 대체로 국민의힘에게 부정적이고 민주당에게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정구승 변호사는 냉장고를 부탁해 보셨어요? 이재명 저는 대통령 예, 출연하신 거? 문방을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특히 뭐 김풍 씨나 최현석 네, 셰프의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보는
입장에서 너무 네. 즐겁게 봤고 거기에 대통령님께서도 너무나 융화돼 갖고 재미있게 하면서도 의미 있는 이제 뭐 요리들이나 이런 걸 해서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싶을 정도. 저는 사실 뭐 거기서 뭐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거나 분쟁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없이 제가 없었죠. 원래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네. 아 특별한 게스트가 나왔구나 정도로 맞아요. 지나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보기 전에는 네. 이제 방송 나가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오프 더 레코드 할 때 서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 진영에서도 패널들끼리 아 이거 괜히 굳이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을 보고 나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리고 아 정말 출연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다 됐고 이게 원래 지금까지 우리 한식에 대해서 세계화를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의 음식 중에서 우리가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퓨전 음식을 우리가 좀 세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젊고 어떤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퓨전 음식을 개발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서 그냥 그대로 한식 그대로를 이제는 세계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다식 다시 저는 정부 변호사님 알았어요. 저는 다시 뭔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어. 예, 다식이 몰랐어. 그러니까 뭐 보니까 좀 일종의 뭐 다식이 약과 많이 비슷한 먹는다. 뭐 다시가 그러니까요. 저는 뭐 다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식이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뭐 틀도 아 저거 책에서 보긴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그대로 먹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이런 걸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고 제가 서울 올라와서도 그야말로 진영이 없는 제 지인들이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잘못된다는 비난 요점에 대해서 아 대통령이 그러면 뭐 화재 사고 났으면은 그 화재 현장 가서 뭐 죽치고 있어야 됩니까? 다른 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금 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어느 정도 계속 그 관리도 하면서 회의도 주재하고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녹화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네. 국힘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어제자인가 오늘자 오마이뉴스에서 네네. 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된 게 이 냉부에 대해서 그 모든 언론들이 네. 하루 평균 100개 그래서 총 이렇게 열흘 동안 1000건 정도의 그런 그 기사를 쏟아냈고 모든 신문에서 사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주셨냐면 우리가 되게 좀 큰 사건이라고 느꼈던 해병 그 당시에 그런 네. 외압 사건일 때 네. 100건 정도에 불과했대요. 기사가. 열흘 동안. 그리고 김건희 디올 그 해병이 200건이고 네. 김건희 디올백이 100건. 그래서 그때는 별로 그게 더 엄청난 비리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 명태균 사건조차 한 500건이 안 됐는데 그런 아, 열흘 그래요? 동안. 근데 아니 이게 예능 출연 더구나 그 출연한 뒤에도 계속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출연한 뒤에 보니까 우리의 K푸드, K컬처를 알리기 위한 굉장히 공익적인 방송이었음에도 네. 그 뒤에도 계속 이런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것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그러니까 같이 좀 부안해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가볍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저 정치에 전혀 관심은 저희 와이프 입장에선 네. 그 다른 가수시죠. 예, 아름다우시죠? 아이돌.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방송을 재밌게 압도적 재미. 요즘 트렌드 모르십니까? 이런 딱딱한 방송 싫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라고? 최진봉 탄핵해야 된다. 짜바리의 난인가요? 잔바리가 네. 얘기라고. 그 두 가지가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더라고요. 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방송에 나오면 어떠한 말실수를 할까 막 이렇게 불안하면서 봤는데 그런 게 없었다. 안정감이 느껴졌다랑 그리고 전 여사와 현 여사의 네, 차이가 좀 많이 느껴졌다. 네. 저 언니 왜 이렇게 나대라고 생각했던 거랑 아 저분 되게 약간 우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주는 그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되게 네.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재밌는 예능이었고 예전 대통령보다도 보기 좋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차 중이에요. 연차 네. 휴가 네, 휴가 네. 중이신데 어제 네.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셨으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방문해서 네.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냉장고를 부탁해 중에 이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 화재 진압 복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 공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던 게 이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언론을 통해서 다 보여지니까 그게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화재 복구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 시청에서 일할 때 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 관리하는 업무가 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산하 기관이 막 한 30개가 있어요. 근데 산하 기관의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말해서 홈페이지인 거예요. 홈페이지에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거를 광역시청에서 대신 관리를 해준 거예요. 통합으로. 이 국가자원정보관리원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 그 공공기관이 모두 하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또 과거에는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서 했는데 네. 결론은 이것을 3중화, 4중화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네. 또 떨어뜨려 놨지만 이조차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긴축 재정이라는 어떤 잘못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 이 복구라는 거는 사실상 이 아주 그 어떤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화재 현장을 치우고 그다음에 화재 현장에 있던 시스템 이 장비들을 분해를 하고 분해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던 분진들을 털어내고 그걸 다시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다음 시스템과 연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한 30% 정도 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당당하게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부적절한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이지도 못했다. 예전에는 좀 부적절하더라도 참 좀 얄밉게 참 잘해갖고 우리를 꼬집거나 공격을 했다라고 느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대통령님께서 가서 그 현장을 주재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왜 이걸 못했느냐라는 그 장면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 본인들이 발목 잡는다라는 이미지만 더 씌워지는 거였기 때문에 전략적이지도 못했고 적절하지도 못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빨리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이슈가 되고 언론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천착을 해서 뭐 기사가 100건 나오게 계속 말을 얹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국힘의 무능을 상징하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분은 다금바리 네. 회 네. 드셔보셨어요? 아니 저 그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못 먹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도 왜 아 그래요? 감히 돈 많으시 변호사신데. 아 사실 저는 과거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네, 네. 그 배에서 직접 이렇게 낚시할 수 있잖아요 체험을 그때 좀 잡아가지고 그 근처에 직접? 또 식당에다가 뭐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회 자체가 비싸군요. 저도 네. 제주도 국회의원님이 한 번 이렇게 사주신 거 저도 그 아, 현지에서. 역시. 네. 근데 윤석열이 저도에 휴가 갔을 때 그 저도가 진해 옆에 있잖아요. 네. 다금바리 회를 먹고 싶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다금바리라는 고기가 꼭 그 뭐야 제주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도에 그래요? 있는 다금바리를 먹고 싶다. 전 도시에서 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 예. 도시 사람이 얼굴은 시골에 사는 것 같은데. 메트로폴리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네. 그거를 네. 제주에서 회를 떠서 네. 경호처에서 네.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까지 이동해서 네. 김해공항에서 다시 진해항까지 와서 네. 진해항에서 해군 함정을 타고 저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 뭐하는 홍정민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아, 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생일 파티를 했다거나 그런 파티를 했어도 이게 군사 그 자원을 그렇죠. 예, 무단으로 함정.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한 거라 뭐 이렇게 사실은
범죄 혐의로 보면은 이게 뭐 국고 손실죄, 네네. 뭐 업무상 배임죄,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다가 그리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르게 공용물 사적 수익 금지, 뭐 이런 윤리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여기에 선박도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수익 금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검사니까 뭐 모를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모를 리가 없는데도 거기서 술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군 함정을 보니까 여기서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예. 했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엄청나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가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으로서 이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계속 맞아요.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혼자 저러고 있었을까? 부부가 있죠. 같이 저러고 있었을까? 이런 황당함이 들었습니다. 네. 댓글 한 가지만 아테나 썬님이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어디인 줄 알죠? 플로리다 알죠. 플로리다가 아니고 플로리다. 플로리다요. 미국에서 공부 제대로 하시네. 플로리다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원어민들. 최진봉 교수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잘 보냈고요. 네. 그리고 이태우님도 최진봉이 보이는 낮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태우님이 홍정민 변호사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름은 없어요. 우린 잔발이니까. 잔발이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이름 안 불러도 되니까. 두 잔발이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해군 함정 사적 이용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정권이었으면 이 네. 사건 하나로 게이트가 열렸겠죠. 그리고 뭐 정문에다 뭐다 시작해갖고 탄핵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했을 텐데 네. 사실 이 이슈 자체가 귀여워 보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비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정권이다. 근데 더 사실 놀라운 점은 포인트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군 함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재물이나 누가 탔는지를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뜻은 언젠가는 당연히 밝혀질 수도 있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건 자신들이 정권을 내주지 않을 생각을 그때부터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드러날 수 없다. 아니면 절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네.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그래봐야 5년짜리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거들먹 부렸는데 맞아요. 5년 후에 만약에 수사를 받으면 드러날 일인데도 공공연하게 했다는 건 5년 후에도 정권을 주지 않을 거라던가 아니면 수사권이 있는 검찰은 또 정권이 바뀌어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문제였다. 네. 강선필 대변인은 오늘 해군으로 다녀오신 건 아니죠? 저 육군 다녀왔습니다. 육군. 육군 병장. 네, 제가 해군 대위 출신. 예. 돌격. 나는 필승인데. 함정을 타보신 거예요? 함정을 해병 장교였죠? 해군 해병을 반반했습니다. 반반이요? 무슨 제가 잘 모르시는군요. 치킨도 아니고 어떻게 반반을 해요? 제가 7년을 군생활을 했어요. 아.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네네네. 7년에 반을 해군, 반을 해병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한 번 끝냈을 때 다시 해병으로 지원을 하셨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군요. 해군 빠른 인정. 해병이 우리나라는 지금도 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있어요. 네. 해병대 사령관은 3스타고 네. 해군 참모총장 4스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파견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정훈 장교가 없어요 해병대에. 그래서 지금은 있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그래서 해군에서 해병대로 정훈 그다음에 군목 격리 회계 있잖아요 경리하는 요 세 개 장교는 파견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견 근무를 3년을 했죠. 저는 해병 880기. 해병이라고? 예,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육군으로 갔다 마음이 안 오셨다는. 좋았습니다. 전 2번 떨어졌어요. 아, 해병대가 그랬어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원을 무슨 2번 이유가 했는데 뭐예요? 왜 떨어진 그건 거예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근데 저 지병입니까? 신장 문제는 아닙니다. 신장 문제가 그래 이봐요. 다너 키가 작아서 못 가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강성필이 이렇으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앉아 있어서 이렇지. 뭐 사람들 저 딱 보면은 네. 뭐 180은 사람들 그렇게 보는 사람보다 생각하는데 놀래. 일어서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번에 유로를 받으시죠. 여튼 네. 근데 네. 저는 이번에 그 다금바리 사건을 보면서 이 윤석열,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 국가의 자원을 가지고 이 군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지인들이 오면 뭐 같이 뭐 이렇게 배 타고 나간다든지 함정으로. 그리고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 군 골프장을 사실 군인들이 이용을 하게 돼 있는데 군 골프장에 군인들이 없어요.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아니 나라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잔디 지키러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군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 그리고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다금바리 배달하러 왔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 나라 지키러 온 거예요. 또 특히나 해군에 가신 분들은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 지키는 사람들한테 나라 지킬 시간에 나라 지키는 장비를 가지고 자기들 다금바리 회 배달이나 시키고 그러면 또 특히나 경호처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장병들과 비교했을 때 나이대가 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처자식도 다 있고 생각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술 먹는데 내가 안주 배달하려고 내가 이 경호처에 무술 배우고 경호학 배워가지고 내가 왔나? 그 치열한 경쟁을 듣고 얼마나 자괴감이 느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정권이 무너지기 강건할 때는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권이 무너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부 고발이 쏟아지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저보고 넌 쓸데없는 전화 누구랑 하냐 그랬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랬죠.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어떤 김건희 내용입니까? 취재팀도 지금 네. 이 다금바리 외에도 쏟아지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이 한 번만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습관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저는 정말 이런 자를 선택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다금바리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 논평이라도 하나 한 글자 내는지. 저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책임은 또 하나 언론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맹부회로 100건 가까이 기사를 쓸 때 네. 과연 이 해군 술 파티에 대해서 몇 건을 썼느냐. 사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 때 그렇게 포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논조를 가지고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네. 이거는 그 특검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이원모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 이원모의 배우자 신 씨. 근데 신 씨의 아버지가 유명한 한방병원 그 의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근데 해외에서 그 그림을 산 이 지불한 이 흔적은 있는데 이게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신 씨가 해외 순방에 따라갔잖아요. 네. 그때 그 비행기로 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때도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네. 설마 했는데 이런 다금바리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 윤 PD님 제가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카톡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박성재 얘기를 좀 해봐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홍준민 전 의원은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높게 보죠. 일단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박성재 그 전 장관이 이 피의자 신문 조사를 했는데 그때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죠. 본인은 몰래 주차장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차를 어디 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느라고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뭐 계속 이렇게 갑자기 막 너무 당황했는지 막 사투리가 막 나오더라고. 내 차 어딨노 이러면서. 나나. 네, 그런데 그만큼 경황이 없을 정도로 13시간 강력한 신문을 했었던 것 같고 네. 당시 기사에 보면은 끝까지 그 조서에 그 서명을 거부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조서를 읽고 보니까 자기 죄가 좀 엄청난 것 같고 예, CCTV도 이제 뭐 찍힌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박성재 그 법무장관 사건을 보면서 좀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람이 죽었냐,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이나 뭐 국정원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하고도 박성재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 시설도 뭐 확보하고 뭐 출국 금지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야 이렇게
이렇게 그 이미 권력을 잡은 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소리 없이 이렇게 갑자기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걸 막 깨닫게 해주는 뭐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이런 증거나 그 위법성의 인식 윤석열이 제일 먼저 직접 전화해서 부른 그 국무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아마도 뭐 구속이 되지 않을까,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게 가면서 회의를 소집하고 전화를 여러 군데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스모킹 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여러 전화를 했던 상황들 예를 들면 뭐 그 출국 금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구치소나 교도소 정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했다고 하는 건 내란을 돕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기 뭐 명확한 거 아닙니까? 돕는 정도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로 주요 임무 봐야 될 종사다. 것 같고 네. 이게 참 법적으로만 그냥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본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 특히 진술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매우 높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특검 관련해서 재판부가 가끔 상식에 일반적인 법적 상식에 벗어나는 판단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 방송에 나와서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해놓고 틀려갖고 너무 많이 틀려갖고 얘 교수 맞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확답을 못해요. 믿을 수가 없다. 예전에는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그때 그 개업날 그 국회 본관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입장에서 제가 유언을 남겼던 이유가 딱 박성재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서 혹시 내가 여기서 실패해서 내가 잡혀가게 된다면 난 본관에서 잡혀갔다라는 걸 가족한테 알려놔야 좀 찾을 수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막 전화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더욱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이 자기는 뭐 방조거나 몰랐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고 법무부 직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이거는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변은 사실상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아마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우님이 강성필 변호사 부대변인이 이렇게 듣기 전에 재미있는 최진봉 교수의 보이는 라디오 2시간으로 연장했으면 합니다. 출연진 모두가 가장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를 하시네요라고 네. 강성필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힘이 됩니다. 네.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이 박성재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네. 다른 얘기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놈의 이 정부의 고위직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진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빼지도 박지도 못한 딱 증거 예를 들어서 CCTV 영상 같은 걸 들이대지 않으면 이 자들은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선에 있는 사람이 한덕수잖아요. 네. 아니 뭐 무슨 그 해리포터 마법학교 뭐 한 3학년 수준의 마법. 그러니까 뭐 양복 주머니에 갑자기 뒤에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있는데 자기는 몰랐다. 근데 나중에 걸리니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박성재 같은 자도 자기 정장 주머니에 문건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CCTV에 찍힌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를 받아 적는 듯한 그런 것들. 이게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 뭐라고 하고 다 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사실 그 옛날 우리 과거 막 고대 같은 태형 같은 거 있잖아요. 태형 뭐 볼짝을 때린다든지 뭐 볼기를 때린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좀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이럴 때는 원시 시대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말이 원시 시대를 물짝이라고. 근데 박성재 장관이 자기도 그 이게 심각한 죄인지는 그 순간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 직후에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본회의장에 불려왔어요. 그때 국무위원들이 그때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면,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약간 순간적으로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본인이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 인식하고 있었다. 네. 맞아. 사진 PD님 사진 있어요? 아니 보여달라니까 왜 웃지? 예. 제가 해군 근무하면서 네.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인데 야. 사진이 클리어하지 않는 건 지금이 낫네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멋있는데? 인쇄된 거를 제가 다시 사진을 찍어서 그 옛날 사진이라 제가 젊었을 때 굳이 수고스럽게 이걸 보여주시고. 왜냐면 이제 해군을 근무했던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안 믿을까봐. 해군 정복이에요 저게 해군 정말. 정복. 멋있어요. 정보. 멋있어요. 네, 여름에는 하얀색, 겨울에는 검정색. 이렇게 아, 돼 있죠. 그랬군요. 하얀색만 알고 있었는데. 다음 얘기 하시죠 하얀색은- 이제. 예. 하얀색 예전에 사귀던 분이 뭐라고요? 아니시죠? 아니 아닙니다. 백구두입니다. 구두도 백구두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군은 네. 하복은 전부 다 하얀색, 벨트도 하얀색, 모든 색이 하얀색. 그러니까 해군 장교 사진 보여주시지. 그래도 멋있잖아요. 아까 그건 내 사진이 장교 사진이라고. 해군 장교도 해병 장교 해병. 장교. 해병 장교 때 찍은 네, 사진. 네. 그거 찾아보고. 나 해병대 많이 하잖아. 아 그래요? 2번 떨어졌다니. 제가 해병 1사단 포항에서 근무했거든요. 가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니 왜냐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모 그룹의 총수가 아들을 해병대를 보냈어요. 그래요? 언론에 났는데 아버지가 너 같은 녀석은 갈 거면 좀 힘든데 가야 된다. 근데 또 화가 나더라고 막상 왜? 또.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20살 어린 나이에는 뭔가 좀 그런 멋있는 거 하고 싶잖아요. 해병. 그렇죠. 또 해병대는 또 뭐 휴가 나오면 다른 선배 해병 만나면 또 술값 그렇지 뭐. 다 계산해 준다고. 몇 끼야 하고 네, 몇 끼야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술 먹었죠. 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1사단 정훈 보좌관 할 때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 각 밑에 있는 부대 그 대표들을 모아놓고 웅변대를 했어요. 웅변. 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군대에서. 요즘은 스피치 방공 컨테스트라고 웅변대 이런 하죠. 거 하는데. 네. 누구 앞에 지금 예. 영어를 쓰는 아, 거야? 그래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수원에 해병 사령부가 있어요. 지금도 바란이라는 곳에 있는데 네. 포항에서 이제 올라왔어 데리고 애를 이제 그 대표 선수 병이죠. 데리고 네. 올라와서 네. 그 전날 올라왔는데 너 집이 서울이니까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어디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네, 네. 아침에 만났는데 애가 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술 취해서. 집에 가다가 네. 저랑 헤어지고 집에 가다가 집에 가다가 또 그 만난 거야, 해병. 너 몇 끼야 해가지고 술을 그냥 밤새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활용해서 나타났어요.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문화가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어요. 요즘도? 제가 2013년에 미국에서 그 네. 유펜에서 학점 교류를 했었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니요 유펜이면 유니버설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도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스윙 스테이트 필라델피아 치즈 맛있고 나 알아. 그 치즈가 유펜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해요. 거기서도 몇 기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인터내셔널. 해병대였어요? 저는 그때는 미필이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미필이었어. 미필. 그때는 미필이고 지금 여기 필. 저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아니고 미필이네요. 어디가 네. 어떤 하자가 있길래 면접 미 저는 부동시에요? 때문에. 부동시? 네.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아까 해병 얘기하셔서 그 아까 포스타인데 네. 해병은 쓰리스타라고 네, 하셨잖아요. 쓰리스타예요, 지금. 그거를 제 기억에 한 2년 전인가 네. 이재명 대통령님 그때 당 맞아요. 대표님이 네. 바꾸자고 그랬죠. 해병 네, 네. 부대에 가서 네, 직접 맞아요. 해병도 이렇게 맞아요. 네 개로 네, 이렇게 독립을 독립을 시키자. 시켜주자라고 네, 맞아요. 공약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해군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해병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해군이 해병대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거고 물론 해병대에 있는 분들 다 해군 상하력 출신들이에요. 장교들이. 근데 이제 졸업하면서 해군 해병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저희도 훈련 받을 때 그랬고 해군 해병이 같이 훈련 받고 갈 때 해병은 해병으로 해군을 이렇게 가요. 그럼 뭐 훈련 받을 때마다 2주씩 굶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적 없는데 그렇군요. 굶지는 않았고 네, 알았어요. 네. 굶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너무 그건 짧게 할게요. 네. 그 군대 숟가락은 이게 깊게 파였잖아요. 네. 밑에 네. 포크처럼 돼 있고 네,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삼지창. 그렇지. 네. 그걸로 밥을 먹는데 네. 저희가 훈련 받을 때 장교로 직각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퍼가지고 눈을 내리면 안 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먹어야 돼. 진짜로. 어. 근데 이렇게 먹는 것도 힘든데 요걸 뒤집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 숟가락을요? 가혹행위 아니에요? 가혹행위예요. 가혹행위? 그땐 그랬어요. 그냥 먹겠어요. 안 돼요. 이게 떠지질 않아. 이게 뒤로 해서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흘리잖아요 몸에. 그럼 이제 흘렸다고 얼차리를 시켜요. 장교가 어디다 대고 밥 먹는데 흘리냐고. 그래서 막 굴리고 밥도 못 먹고 굴리고 이런 적이 있었죠. 저희가 최근 많이 하고 있는 가혹행위 사건.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요즘에도 많죠. 아, 근데 그래요?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네. 좀 더 잘 드러나서 더 사건화가 많이 옛날에 됐습니다. 핸드폰이 예, 옛날에 그렇죠.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어가지고 와, 관심이 진짜요? 예 많아요. 아들이 지오- 군대에 있어요? 예 육군 GOP에 있습니다. GOP에 예. 아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요즘 네. 괜찮아요. 요즘 옛날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증거를 채집하고. 오히려 문제는 그 핸드폰으로 사고를 쳐서 문제인 거지 이제 아. 가혹행위가 있기는 쉽지 않은 구조죠. 핸드폰 있으면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겠네. 요즘에 하도 도박을 많이 합니다. 자, 아니, 근데 엄마한테- 처음으로 슈퍼챗을 왔는데 석창호님 아 감사합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종편 수계 같이 방송하시려고 종편 수계 저는 종편숙의 유망주로 불러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종편에 나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디로 나가십니까? MBN 뉴스파이터에 나가서 대참사를 일으키고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제? 오. 아니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제가 이제 뉴스파이 출연하잖아요. 내가 출연한 날 출연 안 했네. 예. 따로. 아니 거기 또. 진정한 종편 수게 되려면 이 방송국에 그 자기 전용 옷걸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최중봉 교수님은 탁 분장실에 가면 최중봉 교수님용이라고 탁 자기 전용 옷걸이가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종편 수계지. 근데 어디다 대고 대들고 그래. 그렇습니다. 방송의 민주화. 오래 하면 그렇게 돼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오래 하면 안 돼요. 물갈이로. 이런. 진행하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성재 다음은 심우정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 우정이.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부대는? 아, 근데 음. 심우정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좀 심약해 보여요 애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심우정도 심우정이지만 네.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특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술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심우정의 딸 외교부 그 특혜 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왜냐하면 이 특혜 채용을 했다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좀 제대로 처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박성재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좀 그래도 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이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우려라는 것이 너희들 네. 못하고 했으니까 잘해라가 아니라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차면서 우리 이따 좀 얘기할 것 같지만 양평 고속도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김건희가 뭐 목걸이를 받았고 뭘 받았고 다금바리를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에 관련된 이 비위 문제지만 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1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 수건 사업일 때 이런 걸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심우정, 박성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원희룡 같은 자들도 빨리 맞아요. 소환해서 중요하지. 저는 구속영장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심우 그걸 다 봤- 네. 네. 심우정은 네, 특히 네. 지금 사람들이 뭐 기억을 또 못할 수 있지만 그 구속 취소 사건에서 네, 네. 사실은 그 득시항고 하라고 맞아요. 법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맞아요. 해야 될 일을 맞아요. 안 한 거예요. 일부러 네. 윤석열 구속을 풀어주려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직위원이 그 구속 취소를 하고 네. 심우정이 그 즉시항고를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연합 작전으로 윤석열을 이렇게 풀어준 네. 상황이라 이런 것도 명확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심우정을 내란 특검에서 구속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심우정에 관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박성재와 네. 그 심우정의 지시를 받은 검사들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심우정을 만약에 구속시킨다면 네. 그건 김건희 특검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게 사실 김건희 특검에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양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사실 뭐 성공 여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은 네.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취지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검찰이 그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특검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묻어줬던 거를 사실 처벌을 해야 사실 마침표가 찍힌다고 보는데 그 마침표는 그리고 심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과연 김건희 특검이 말씀하신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심우정은 구속이 되더라도 김건희 특검이 할 거지 내란 특검으로 하긴 어려울 거고, 근데 그 내란 김건희 특검 역시 심우정을 구속하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의적으로 본다. 아마 이거는 별도의 상설 특검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반적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 채용이나 아니면 구속 취소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수사 범위를 포인팅해 갖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체제에서는 심우정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댓글에 네.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이태우님이 네.
홍정민 의원님으로 홍일점 출연이네요. 정말 인재입니다. 그다음 민주당의 보배가 되겠지요. 아유, 라고 그런 보내주셨고. 댓글을. 아유, 그러면 너무- 제 이름도 같이 또 본인이 그 입으로 하실 수 그렇죠.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아, 예. 최고의 역시 진행. 내공이 있으시군요. 예. 진짜 토요일이 즐겁네요. 봉잡은 최진봉 아, 교수. 봉잡은. 아. 야, 이거 그 센스다. 이후에 이제 홍정민 의원님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네. 홍정민 의원님 때문에 봉을 잡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 예. 아니면 그러네요. 저희 둘이 봉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우리 잔발이니까. 네, 뭐 잔발에서 다금바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니라 잔바리.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특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서 한덕수 그다음에 윤석열 두 사람의 재판에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 CCTV 요거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 틀 거냐 이것까지 공개가 될 거냐가 관심사인데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자들은 이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공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네. 나쁜 짓을 하면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고위직도 다 처벌받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렇게 딱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후대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영상 한번 보고 또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 사필 규정이 되어야지 사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얼마 전까지도 이 뻔뻔한 자가 대선 출마한다고 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궤변이나 노려놓은 자의 최후에 대해서 저희는 꼭 국민들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아, 그 예. 우리 네. 정구승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중계뿐만 아니라 네, 이제 네. 녹화와 영상으로 저장해야 되는 것도 좀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뭐 네. 지금 재판부나 특검은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라고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꼭 영상화해서 기록물로 만들어놔야 된다 생각하는 된다. 게 네, 지금 우리가 니른베르크 재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때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 얼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자신을 변론했는지를 보고 그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역사적 자료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윤석열과 이 내란에 대해서 공개가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영상화를 해서 남겨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30년이 걸리더라도 네. 나중에 이걸 우리가 왜곡을 못하도록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겨놨어야 맞아요.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이거는 이렇게 파회가 되어서 이렇게 뭐 처벌이 나왔다라는 걸 역사에 남겨놓지 않으면 분명히 지금이야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맞아요.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 소위 말해 극우라는 사람들은 이걸 교묘하게 왜곡해서 뭐 사법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포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지나도 지금 예. 뻔뻔하게 없던 일이라고 예. 잘했다라고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계와 녹화를 좀 구분을 해갖고 전 당에 좀 요청을 드리자면 네네. 녹화는 꼭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지금 예, 재판 현장에 나오네요.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나중에 2차 창작, 뭐 문화적으로 2차 창작이 돼서 K 문화의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녹화와 중계를 좀 구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중계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일반인 분들께서 증인신문 전까지 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증인들이 그리고 말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관저의 구조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파고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변호인이나 그 검사가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녹화로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데 너무 공감하고 지금 특검법에 의해서 중계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게 얼핏 실시간 방송인가 싶은데 그건 아니고 법원에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맞아요. 아마 나중에. 이제 비식별 처리라든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에 네. 그 법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그래서 아마 영상 저장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 몇 년 뭐 20년 30년 보관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음성 그 비식별 처리도 다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저희가 그 직접 중계가 아직 공개가 안 된 그 네. 지난번에 윤석열이 불출마한 엊그제 재판에서 엄청난 증언들이 나왔어요. 뭐 총을 쏴도 된다고 했다. 뭐 이런 그 전문 증거지만 그런 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짤로라도 네.
좀 돌았으면 좋겠는. 왜냐면은 그때 그 내란 재판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이 나와서 20분이나 설전을 벌였어요. 이거 유언이다. 이 특검법 자체가 유언이고 뭐 지역적인 증인들이 뭐 사소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다 공개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특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지역적인 증인이냐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의 증언들이 다 내란 관련해서 엄청난 우리가 처음에 몰랐던 엄청난 증언들이 생생하게 전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비식별에서 유튜브에 올릴 거라면 네. 뭐 자막으로 살짝 논다거나 뭐 이 정도로 언론에 공개된 정도 그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네. 합니다. 아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네. 우리가 또 뭐 그 냉장고 얘기 나오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또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했냐면 야 너희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잃어버린 7시간 뭐 우리 그때도 제대로 다 그 지휘하고 검토하고 했는데 너희들 그 막 그 없던 일을 마치 아무런 지시 안 했던 것처럼 호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랜만에 듣잖아요. 그럼 좀 당황스러워요. 아, 진짜 그랬나? 기억이 희미하니까 조금 찾아보니까 네. 그게 초동 대처가 제대로 안 된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얘기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역사적으로 네. 꼭 남겨야 되고 또 네. 추가적으로 이런 나쁜 내란 그 주범들과 공범들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개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남겨야 된다고 봐요. 맞네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실시간 시청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2,000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약간 좀 네.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뭐 1,000명을 넘었으니 감사해야죠. 아유 이 가뭄에 네, 그럼요. 뭐 네. 잔발이 와서 더 그런 거 잔발이 없었으면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잔발을 계속 불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진척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정무승 변호사. 많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을 꾸릴 때 검사 네. 수가 12명 그리고 추가 3명 받아서 거의 13명, 14명까지 네네. 넘었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김건희 특검 검사 수가 40명입니다. 그 중에서 명태균 담당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이에요. 3명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 네. 사실 창원지검에서 12명에서 14명 수사관까지 합치면 거의 40명에서 50명 규모로 6개월 동안 강혜경 씨 14번인가 불러갖고 조사를 했던 게 명태균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묻었죠.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아무리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규모상 그리고 그 3명 4명이 명태균만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른 사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사실 3대 특검이라고 하기에는 그 명태균 게이트는 하나의 별도 특검으로 원래 갔어야 된다고 저는 매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면면이 네.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수사를 특검에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이거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종료된 후에 상설 특검이나 이런 걸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사실 저희가 사설로 포렌을 돌려갖고 저희가 1,000만 원 가까이 써서 포렌 돌려서 저희가 이제 특검만 와봐라, 특검만 출범하면 저희가 이거 가져가서 박살을 내야죠 하고서 갔어요. 창원지검이 워낙 그 소극적으로 했고 포렌 그 기간도 줄여서 했기 때문에 네. 갔는데 네. 그렇게 줄여서 했던 분이 그대로 특검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창원팀이 간 거죠. 예, 거기에. 그분이죠. 그분한테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네. 자료를 드렸죠. 그래서 네, 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홍준표 수사는 여전히 대구 경찰서에서 그리고 이준석 씨에 관해서는 서울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씨. 오세훈에 대해서는 그때 검찰이 가져갔는데 네네. 그 뒤로 표류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네. 지금 이준석은 자기 수사는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다녀요. 본인이요? 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그 보수의 서정국 변호사 있잖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가 공공연히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준석하고 저녁 먹었는데 이준석이 자기 수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더라. 피의자로 압수수색 2번 받았는데 자기 수사 끝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을 지금 이렇게 감싸는 듯한 분위기로 가냐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개혁신당을 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과의 어떤 연대,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오세훈의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 극우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이준석이가 젊은 세대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연합하면 네.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는 전략 속에서 지금 이준석을 품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불만인 거예요. 네. 이준석을 피의자로 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으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기소를 하든지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문제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나쁜 놈이 아니 지가 전당대회 당대표 나갈 때 해병대 특검 통과시키겠다고 광 다 팔아놓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사실 해병대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했어야 된 거예요. 지네들 뭐 보훈과 안보의 정당이라면서요. 그 나라 지키려고 간 해병대 진짜 그 사연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정말 어렵게 그 해병을 얻었더만요. 맞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목숨을 잃었는데 지네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 그것을 그때 끝냈어야지 지금 차라리 김건희 특검 더 훨씬 여유가 있었을 텐데 한동훈은 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 명태균 네, 게이트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듯이 자신감이 있는 게 네. 이게 거기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홍준표 의원님이 네. 예전에 유명한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2심까지도 그러니까 그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결론적으로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되게 유명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명태균 게이트 같은 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증도 어렵고 유죄를 밝히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정구승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난이도가 높고 이게 쉽지 않게 많은 정치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별도의 상설특검을 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인력을 투입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차근차근하게 해서 기소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죄가 나지 않도록. 근데 쉽지 않은 게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좀 있어야 돼요. 강혜경 씨나 김태열 씨 같은 경우에 명태균을 조력했던 사람들로서 공익제보를 하고 있지만 명태균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검찰의 전략이 통하는 거죠.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건 시간을 끄는 거다. 그래서 그 명태균의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서 만료 직전까지 오니까 보석이 됐고 그렇게 되면 명태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네. 심리적 압박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그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는 형량이 낮을 거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받은 사람이 크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사람이 크지 않을 거라면 알기 때문에 네. 명태균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갖고 뭐 죄수의 딜레마를 느끼거나 진술할 그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사했지 않았던 홍준표라던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이 물고 들어가갖고 네. 좀 강도 높게 하면서 명태균의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예 당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당에 좀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애꿎은 공익 제보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혜경 씨는 이제 20회를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합쳐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 공익 변론을 하고 있는데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4명, 5명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창원까지 매번 가고 따라가서 커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상상을 해보시죠. 이게 만약에 사선 변호사였다고 하면 이건 억대가 아니라 이제 2자리가 넘어갈 수도 있는 법률 비용이 발생을 했어야 돼요. 저희 우펌도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그렇죠. 대표 야. 4명 중에 3명이 지금 어디로 펌입니까? 예, 어디로 법무법인 1로입니다. 일로 이런 거 좀 소개해 훌륭합니다. 주세요. 네. 해병 장교님. 저희 지금 네? 박정훈 대령님 거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강혜경 씨 거를 아유, 대표 4명 중에 이게 3명이 공익 변론입니까? 예, 네. 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송사했을 강성필은 때 돈 낼 겁니다. 저는 페이합니다. 네. 교훈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꼭 자기 돈으로. 네. 그런 페이의 딱 원칙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돈을 내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좋은 일 하시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당이나 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좀 조력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사이에 잼님이 강성필 부대변인 너무 좋아요라고 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님 멋짐이라고 2개를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없으니까 올리시면 안 돼요. 마음이 좋으신 분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홍종민 전 의원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의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예,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 대법관 수 확대라든가 대법관 추진위원회 구성 다양화, 네. 그리고 법관 평가제도 개선, 음흠.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네. 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신문제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는 네.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인지도가 없는 제도라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네. 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이제 구속영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발부가 쉬워요. 막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무조건 발부된다는 네. 거죠. 그거는 별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님 당시 윤석열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기소된 사건이 수사되고 기소됐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360회 정도를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뭐 받아보신 분들은 그럼요. 치를 떠는데 아 그럼요. 이게 뭐 앞 변호사님 계시지만 보통 압수수색을 몇 시에 들어오냐면 7시나 7시 새벽에, 반에 아침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이 텄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체통도 다 보고 막 주차장에 차량도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받고 나서 좀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냐면 아침에 한 7시 정도 이른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술 먹은 사람이 우리 집에 문 좀 두드리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왔나?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그때 다른 압수 받은 사람 말 들어보니까 문 밖에 아침에 나서잖아요. 좀 두리번거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꼭 이렇게 좀 뭔가 가져간 가족들이 있는데 가져간단 말이에요. 애가 이제 뭐 5살, 6살 네. 이런데 아이가 보던 태블릿 이런 거 가져가고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 네, 얼마나 아니에요. 놀라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전 신문제라는 게 압수수색이 정말 꼭 필요한가라고 발부할 때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하듯이 법원에서 예, 법원에서 네. 필요성을 좀 인정해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네네. 네,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은 지번에 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판결문이 미국 뭐 유럽 다 일본까지도 공개돼 있는데 우리만 하급심 판결문이 한 3%밖에 공개가 안 그래요? 됐고 네. 그거를 굳이 보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네, 한 1,000원 이상으로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을 위한 사법 개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발의를 했을 때 네. 국민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네. 8월에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되느냐 찬성 여론이 61%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통은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엄청난 사법 개입 네. 정치 개입 때문에 그런지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무적인 이제 저희 나이 대 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법개혁에 대해서 뭐 그 정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만 사실 기대하는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판사 증언이 굉장히 절실한 상태입니다. 예전에야 판사분들이 좀 뭐 삶을 갈아 넣어가면서 많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지연이 좀 덜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조금 삶과 일을 좀 병행을 하다 보니 요즘엔 재판 지연, 사법 지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로드가 줄을 수 있는 진짜로 진정한 사법 개혁은 저도 동감하는 게 제 판결문 공개. 왜냐하면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과 근데 그렇다면 좋은 판결문을 낼 수 있는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증언은 해달라라는 취지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선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네. 뭐 정쟁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부분이 정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강평 뭐물 마시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필요하죠.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 판사 잘못 만나면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참 정신사납게 진짜 정구승 변호사 물이 없는 것 같아서. 물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한테도 다정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 판사 잘못 만나면 사실 뭐 그 억울하게 또 이렇게 유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판사 잘 만나면 또 이렇게
그 무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예. 그래서 저는 네.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네. 그냥 차라리 정말 AI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최소한 어떤 사람 그러면 뭐 전관예우라든지 감정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맞아요. 딱 수치에 의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 공감하고 마지막에 와닿았던 게 이제 판사들도 다 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이제 자기 생활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도 좀 넉넉하게 좀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꼭 법조인이 아닌 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텍사스 같은 데인가 그런 데는 그래서 제 후배가 변호사인데 판사한테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한테 법리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간인 판사를 두는 거는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 왜냐하면 판사분들이 사실 이 어떤 그 전제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하고 좀 괴리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우리나라 도입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요. 대안으로는 저는 배심을 조금 네. 확대하는 배심을 것이 이제, 조금 네.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게 요즘에 그래서 판사들의 이탈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뛰어넘게 검사들이 판사로 너무 많이 넘어가고 예, 충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능력 있는 판사 특히 일을 좀 열심히 해갖고 성취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법부에 있다가 이제 로펌으로 건너가는 사례가 많아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라도 약간 로드 컨트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네. 사법개혁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그 대법관 증언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그럼요. 현직 판사 그 1심, 2심 판사 특히 1심 판사의 증언을 많이 해서 좀 모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좀 조금 더 이제 당 부대변인도 계시고 이제 부대변인이죠. 전 의원님도 계신다 말씀드리면 스마트 워크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재판 없는 날은 판사님들이 좀 자기 집이 있는 데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부로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대법관수 증언한다고 하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78평 집무실이 필요해서 예산이 그런 너무 얘기 과다하게 있었죠. 든다고.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방금 말한 스마트워크도 그렇고 요즘에 국민분들은 어떤 추세냐면 대기업 그럼 임원분들도 사실은 이런 자율 그런 지정자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그 규모를 축소하고 그런 스마트 워크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권위적인 그런 그 집무실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법개혁을 오히려 필요성을 더 국민들이 공감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놀랍게도 제가 법원 행정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대법원도 스마트 워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대법원이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나 검사들보다 법원은 사실 재판을 제외하고는 기록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있는 판사님들 중에 서울에 집에 있는 분들이 재판 없는 날 특히 그래서 지방에 있는 판사님들 중에 서울에 집에 있는 분들은 금요일날 재판은 잦지 않습니다. 월요일과. 그래서 대법원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에는 스마트워크 자리를 예약을 해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선 판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법관님은 그렇지 못하라는 필요는 없는 78평이 거니까. 필요하지. 그리고 네. 실제로 본인이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보는 건 사실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 법조인들은 예, 그거 생각하면 78평이 AI 필요하다는 시대. 건 사실은 차라리 고성능 PC를 달라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AI를 돌리기 위해 네. 그런 건 좀 어불성설이다. 예. 알겠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아이고야. 1시간이 지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금방 빨리 가네. 지난지 모르셨어요. 네.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리 지났다는 건 재미가 있다. 잔바리 쇼. 그 사이에 300명이 더 그래서 1,300명 네, 네. 1,400명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잠바리 쇼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하는 거 말고 잠바리 쇼 이래가지고 잠바리만 불러가지고 하는 쇼를 한번 만드는 거를 네. 지금 김 팀장이 보고 잘 계획해볼 김 팀장님 잠바리 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주에 만날지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젠가 만나요. 언젠가 만납니다.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다는 네. 예감은 듭니다만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되니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는 또 곧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9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